근현대사 교과서 속 나라를 그냥 내어준 그 무능한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변에 별다른 의식 없이 그저 슈룹을 재밌게 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슈룹과 같은 전파공정 드라마에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요즘 굉장히 인기죠. 김혜수 주연의 슈룹.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이 재미가 있긴 하지만 보다 보면 은연중에 묘한 위화감이 느껴지곤 하는데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들 보니까 이게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후궁들과 주인공인 중전 역시 자신들이 낳은 왕자들에게 반말을 하는 거 이 정도야 퓨전 사극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보다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거나 고증이 완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나름 각각의 변론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변론들 말처럼 오해일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안 좋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볼 여지도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굳이 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붙이는 식으로 정당화할 필요 없이 그냥 슈룹의 모든 이상한 상황들이 조선이 아닌 중국 청나라라고 하면 모든 의혹이 너무나 명쾌하게 풀린다는 사실을요. 네, 저는 이 드라마 슈룹이 중국봉에 완전히 절여진 애초에 제작 기획 단계부터 의심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확신에 가깝게요.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현재 기준 슈룹은 총 8화까지 나왔는데 8화까지 나온 부분들 중 제가 아무리 관대하게 봐도 이건 그 의도가 너무나 뻔하게 한국 사극에 중국색을 묻혀 보여주기다 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먼저 임금의 침전에 태화전이란 현판이 걸린 것과 중국 간체자 표기는 기사까지 났으니까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중국 간체자 표기는 제작진의 해명처럼 자막을 추가하는 편집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여질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네이버에 물기 원주를 치면 제일 먼저 위에 나오는 게 바로 중국어 사전의 물기 원주, 물건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다이고 이는 당연히 중국어 사전의 검색 결과이니 이건 중국 간체자 표기로 쓰여있죠. 한자를 잘 모르는 편집자가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여 드라마에 이러한 자막이 들어갔을 수야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어로 성어 물기 원주를 쳤는데 왜 중국어 사전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기 원주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중국식 표현의 성어이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물기 원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걸요? 물기 원주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쓰인 표현이었다면 이 물기 원주라는 말에 대한 검색 결과가 다양하게 나와야 하는데 검색 결과는 현재 논란 중인 슈룹 관련한 내용과 중국 관련 학술 정보들 뿐입니다. 애초에 물기 원주는 한국에선 쓰이지 않는 생소한 표현이니까요. 그저 제작진의 해명처럼 한국식 한자 표기와 간체자 표기를 헷갈렸다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슈룹 실드를 치는 사람들은 당시 조선에 시대적으로 중국의 문화가 유행이었기에 중국식 표현을 왕의 후궁이 쓴 것이다 라고 우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왕의 침전의 현판을 굳이 태화전으로 바꿔 방송에 내보낸 저희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슈룹의 배경은 조선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궐은 당연히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아니면 덕수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현재 이 작품의 배경이 경복궁이라면 왕의 침전은 강령전, 창덕궁이라면 대조전, 창경궁이면 수령전, 덕수궁이라면 함령전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룹에서는 왕의 침전에 태화전이라는 현판이 떡하니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태화전이란 이름은 중국 청나라 자금성의 정전에 걸린 현판에 쓰인 것과 같은데요. 조선 왕의 침전에 청나라 자금성의 현판이 걸려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죠. 슈룹의 촬영지는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입니다. 한국 사극작품 촬영이 거의 대부분인 장소이기에 애초에 이곳의 건물에 중국 청나라 자금성의 현판이 붙어있을 리가 없죠. 원래는 강령전 현판이 있다고 합니다. 굳이 슈룹 제작진이 이 장면에 태화전이라는 현판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로 현장에서 원래 있던 현판을 떼고 새로 태화전 현판을 달았던가 아니면 굳이 후작업을 통해 CG로 이 현판을 수정한 걸 텐데 이때 보면 실제로 촬영장에 비를 뿌리고 있었고 또한 우산으로 현판이 가려졌다 보여졌다를 수차례 반복하죠. CG로 후처리한 거라면 오히려 비랑 우산 때문에 막아 떠서 CG티가 확 났을 겁니다. 그러니 이건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굳이 저 커다란 현판을 단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조선 왕의 침소를 중국이 자랑하는 자금성의 정전 이름으로 바꿔달아 조롱과 굴욕을 선사하겠다 정도의 의도 말고는 저로서는 예상 가는 바가 없는데요. 각 커뮤니티에 슈룹 논란 눈물겨운 실드 똥꼬쇼 펼치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 유독 이거에 대해선 다들 입 다물고 있습니다. 혹시나 생각이 미천한 제가 미처 떠올릴 수 없었던 어떤 깊은 뜻이 있는 거라면 꼭 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전과 대군들의 상황도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1화를 보면 세자가 처음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연못에 있던 잉어들이 쓰러진 세자를 향해서 한꺼번에 달려드는 듯한 연출이 나옵니다.
잉어는 예로부터 용왕의 아들, 즉 왕자를 상징하는 동물로 세자가 쓰러지자 연못의 잉어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건 앞으로 세자의 자리를 다른 여러 왕자들이 노릴 것임을 암시하는 굉장히 센스 있는 연출로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단 몇 초의 장면만으로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을 강렬하게 암시한 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어디죠? 바로 조선이죠. 슈룹의 주인공 김혜수가 연기하는 화령이란 캐릭터는 조선의 국모, 중전의 자리에 있으며 아들만 5을 낳았다는 설정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이 주도하는 질서의 나라인데 세자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 한들 멀쩡히 살아있는 장성한 대군들이 4명이나 더 있는 겁니다. 게다가 죽기 전 세자는 세자빈 사이에서 아들 원자까지 낳았고요. 그럴진데 후궁들의 왕자들 때문에 그런 중전 화령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건 사실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적통 대군들이 4명이나 눈 시퍼렇게 뜨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후궁들의 자식들이 이들을 모두 찍어 누르고 왕이 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죠. 아니 공부 좀 열심히 안 했고 놀러 다니는 거 좀 좋아한다고 해서 대군들의 왕위 정통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적통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왕자끼리 경쟁하여 가장 잘난 놈이 왕이 된다는 것은 성리학의 질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오히려 오랑캐에 가까운 방식인데요. 조선시대에 오랑캐라 칭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죠? 네, 맞습니다. 청나라가 있죠. 이들을 오랑캐라 칭한 이유엔 이들 왕조가 유목 수렵 채진민인 만주족 출신이었기 때문도 있는데요. 성리학적인 질서에 따르기보다는 왕자끼리 경쟁하여 가장 잘난 놈이 왕이 된다는 방식은 보다 청나라에 맞는 설정이고, 실제로 그렇기에 중국에는 청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많은 왕자들이 한꺼번에 경합하는 궁중암투 고장극들이 여러 편 나왔고 또한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적통의 대군들과 적통이 아닌 왕자들까지 전부 참가하여 세자가 되기 위한 경합을 하는 조선시대 사극이 슈룹 말고 또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왜냐면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기에 그러한 상황 발생이 아예 불가하고 역사에 또한 그런 상황이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는 여러 왕자들이 슈룹과 같이 경합하는 사극 드라마가 있나요? 네, 특히나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실제 청나라의 역사적 상황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품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슈룹은 기존 한국 사극의 영향을 받은 드라마입니까? 아니면 중국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고장극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드라마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건 이 작품이 중국 사람들 입맛엔 딱 맞는 작품일 거란 거죠. 에이, 그래도 한국 사극에 더 가깝지 않겠냐고요? 그 입 닫으세요, 영상! 아직 본궁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령은 스스로를 본궁이라 일컫습니다. 한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글자의 의미에 있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선 본궁이란 말은 쓰인 적이 없고 게다가 이 본궁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중국 사극을 많이 보신 분들입니다. 그도 당연한 게 이 본궁이란 말 자체가 원래 중국식 표현이니까요. 그냥 지금 당장 중국 드라마 후궁 견환전 아무 편이나 틀어보세요. 한국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본궁이란 말이 한 편에도 수십 번은 나오니까요. 이래도 슈룹이 정말 어떠한 의도도 없이 그저 순수하기만 한 한국의 사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슈룹은 퓨전 사극이니까 괜찮다고요? 아니 그런데 퓨전을 왜 하필 중국이랑 하는데? 누가 봐도 중국이랑 퓨전해놓고 또 중국색 작품은 아니라고 각 커뮤니티에 실득을 열심히 올라오고 있죠. 무슨 지령이라도 떨어진 거 마냥? 물론 여러 명의 왕자들이 왕자의 게임을 한다는 설정 자체가 정말 꿀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현재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조선에서 성리학의 질서를 무시하고 오랑캐라 칭한 청나라의 방식을 그것도 왕족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건 너무나 이상합니다. 에이 재밌으면 됐지 뭘 또 진지하게 너무 예민하게 구냐고 할 수 있는데 당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결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드라마를 통해 이런 비슷한 소식들 자주 접하고 있다고 생각 들지 않나요? 퓨전 사극이란 명분하에 한국 사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색이 은연중 알게 모르게 침투했던 드라마의 얘기들. 네, 일전에 철인왕후와 조선구마사가 떠오르셨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현재 방영 중인 슈룹은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슈룹과 철인왕후는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제작사가 같습니다. 또한 철인왕후 제작에는 현재 빈지웍스로 이름을 바꾼 크레이브웍스도 참여했는데요. 크레이브웍스는 조선구마사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철인왕후와 조선구마사를 쓴 작가 박계욱은 자핑코리아라는 회사 소속인데 이곳은 중국 공산당 일간지인 인민일보의 한국지부 이사이며 한국은 원래 중국어를 썼고 훈민정음은 중국어를 정확히 표기하기 위해 한자를 베낀 글자라는 역사 왜곡에 앞장선 중국인 안은주가 이사인 회사이기도 하죠. 무턱대고 뇌피셜로 중국이랑 엮어서 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중국 냄새가 많이 나서 까보니까 진짜 중국이랑 연관이 엄청 깊었던 겁니다. 이렇듯 중국이 영화 드라마 컨텐츠나 SNS를 통해 시도하는 공정을 전파 공정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슈룹 철인왕후 조선구마사에서 느끼는 위화감과 쎄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시에 중국 사극에선 하인이나 아랫사람들이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나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수십 년은 원기옥이 되어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동북공정과 더불어 이런 식으로 전파공정까지 하나하나 착실하게 그 많은 인구와 자본을 내세워 국가 주도로 몇십 년간 밀어붙인다면 그땐 우리 스스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식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별거 아니라며 그냥 넘기는 이런 드라마의 장면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죽고 없어져도 이것들은 영원히 남아 한국이 오래전부터 그들의 속국이란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는 증거로 남게 되겠죠. 더 이상 죽이고 차지한 땅을 빼앗는 것만이 전쟁이 아닌 세상입니다. 이미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강탈하려는 중국의 문화 침략이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나라 잃은 서름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근현대사 교科서 속 나라를 그냥 내어준 그 무능한 조상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슈룹처럼 우리 눈에 뻔히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나 티나게 공정을 하고 있다는 건 저들이 이미 우리를 반 이상 먹었다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나라를 순순히 빼앗기겠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중국을 알고서 극중에 힘써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목숨 걸고 하는 독립운동을 나와 내 자식 대에서 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막상 닥쳐서 목숨 걸고 하는 독립운동보다 지금 손에 든 리모컨으로 보고 있는 드라마를 끄는 게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일 겁니다. 앞으로 슈룹 철인왕후 조선구마사 같은 전파공정 드라마가 나올 수 없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변에 별다른 의식 없이 그저 슈룹을 재밌게 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슈룹과 같은 전파공정 드라마에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